네, 한남동 관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공수처는 영장 집행 불발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저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공수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40분쯤이었죠. 이곳 공수처에서 이 관저에서의 상황을 기자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관저에서 경호처와 어떻게 충돌을 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했었는데 이 사회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상황이 좀 긴박했다 이런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겹겹이 쌓인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하고 1차 집행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수처 브리핑에서 현장 상황상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불가하다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관저 진입을 위한 3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버스가 차벽으로 가로막힌 상황을 가장 먼저 맞닥뜨렸고요. 이때 이제 경호처장을 만나서 만났으나 이제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하겠다. 영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답을 들으면서 대치가 이어졌고요. 2차로 이후에 이제 150m로 올라가니까 언덕에 재차 이 차벽 버스로 가로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주본 인력들이 우회로 산길을 올라갔고 이제 3차죠 마지막으로 버스와 차량 10여 대 가로막힌 상황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관저 200m 내까지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근접했다 볼 수 있겠군요. 예, 이제 정말 이제 최근접까지 온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1, 2차로 저지했던 인력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공조본 인력이 뭐 경찰과 공수처 인력 포함하면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올라갔다고 보이죠. 네, 그러니까 2배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겹겹이 이 경호처와 군인 인력들이 팔짱을 끼고 벽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뭐 그렇게 이제 넓지 않은 통로를 뚫고 들어가기엔 좀 현장 상황상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에는 이 경호처 인력들 그리고 막는 인원들 중에는 일부 화기가 보였다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몸싸움도 좀 있었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서의 그 경호 관저 주변에서의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5시간 넘게 대치를 하다가 결국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불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좀 긴박한 상황들 그리고 대치가 심해지는 상황들을 좀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지만요. 지금 공수처가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섣불리 지금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 저희가 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밤 늦은 시간까지도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좀 관측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상정해서 경호처가 이제 막아설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 텐데 뭐 강제 진입 시도까지도 전망됐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이번 이제 1차의 경우에는 뭐 이제 향후 재집행을 염두에 둔 건지 여러 가지 좀 해석과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공조본과 공수처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이 대치 상황 당시에 체포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상황이 좀 진행이 될 때는 체포가 일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긴 했었지만 체포는 없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다만 이 공조본이 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에는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불발된 직후에 경찰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경호처장하고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입건을 하고 내일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재집행을 좀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공수처는 이 경호처가 만약에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이 건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오늘 이 영장 집행이 실제로 막히자 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것을 이제 직접 앞세워서 뭐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좀 더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진 않고 이제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 공조본 그리고 경호처와의 갈등 상황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체포영장 시한이 6일까지니까 오늘을 제외하면 4일이 남았습니다. 이 4일 동안 공수처가 한 번 더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재집행할 가능성 있습니다. 네. 오늘 공수처 법적으로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다만 언제 영장을 재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주말에 또 다양한 지지자들의 어떤 집회라든가 현장 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관저를 재진입 시도하는 데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왔죠. 긴장을 늦추기는 어렵고요. 예. 만약에 이것 또한 좀 불발된다면 네. 추가적인 집행 시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긴 사전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래도 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수처의 방침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했고, 아무래도 오늘 불발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 그리고 영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흘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공수처가 좀 더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제 공수처와 이 네. 관저에서 만남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순순히 이제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 12시쯤에 이제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공조본의 수사 인력들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대치가 이어진 상황이 있었고요. 예. 이 두 변호사가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재차 기존의 주장을, 입장이죠, 이거는. 예, 되풀이하면서 더 이상 좀 진전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좀 협의하는 게 어떠냐 정도의 대화는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된 대리인을 통해 대화가 아예 없었는데, 오늘 그 대리인과의 대화가 네. 일부는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수처가 이 대리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수사와 그리고 소환 조율을 또 나아갈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그러니까 오전 6시에 공수처에서 차량이 나가는 순간부터 긴박하게 진행됐던 이 체포영장 집행 상황은 결국에는 1차 불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제시도가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선택을 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